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자면 조선 기자재 섹터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임스가 상장한 힘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임스가 따따상이 이제 기록을 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WTI 유가의 변동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수도 좋겠다. 일단 신규 상장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겠다라는 이제 투심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조금은 이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다 할 때 가야 할 때 가면 아무런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다고 했고 굉장히 수주 잔고 많다 그랬고 주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이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주 잔고가 앞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받는 수주에 대해서 환경 규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조선 빅3, 빅4 기업들이 미리 수주를 좀 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조금은 정체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사이클 시작 임박 시발점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서요. 종목별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픽으로 저는 이 조선 빅4에서 골라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네.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본행제냐 아니면 이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포함되어 있는 밸브류를 이제 선택할 거냐 이제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밸브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부품이라서 저는 이쪽보다는 본행제 쪽, 이쪽을 한번 바라본다라고 하면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 정도로 한번 추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행제 쪽까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제 장엔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다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상승력을 더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증권가를 살펴본다면 지금 태형거세 사태로 부동산 PF 사태가 촉발이 됐는데 이 안에서도 HTC 현대산업개발이랑 DLENC는 이 주가 하락 전망을 피해갔다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시각을 유지해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건설주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 PF 옥석 가리기 부분들도 여전히 주가에 좀 상방 리스크를 조금 제한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히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좀 좋아질 산업군은 맞습니다. 분명 길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금리 하락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이 좀 감소를 해주면서 좀 신축에 대한 수급 심화가 좀 완화가 된다는 부분들, 혹은 또 이제 뭐 3기 신도시 조성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수주 잔고가 좀 꽤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이미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건설 대표주들보다 좀 수주 잔고 부분들이 확고하게 좀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PF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주 친화 정책이죠. 일단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아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DLENC 같은 경우가 PF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 부분들이 딱히 상방을 좀 제한을 하는 부분들의 움직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건설주 대표주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탑픽으로 좀 DLENC를 네. 아직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건설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 이 상방을 제한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DL ENC가 지금 좀 유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까지도 지금 대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플랜트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플랜트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잘 된다는 부분들은 올해도 좀 순항을 해줄 가능성, 거기 좀 악재 부분들이 먹구름이 좀 가셔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DL E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부분들이 더 많이 더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DL ENC 다만 아직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건설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DLENC 똑같이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본부장님이 다 이야기하셨나요? 다 이야기하셨어요. 네. 일단 뭐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건설주 손이 안 가죠.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좀 체감 경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PF라든지 악재성 이슈가 너무 많았었던 이제 섹터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현금 있으면 건설주 한번 트레이딩 해봐. 그러면 아마 다들 무슨 건설주야? 2차 전지 더 사거나 반도체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탑픽은 있다라는 거.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기업이 이 정도까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있나라고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은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최선호주로 좀 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DL ENC도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제 해외 플랜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답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 사실 정책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뿐이지 실제로 이 기업들의 뭐 숫자를 올려준다라거나 어떤 이제 재무제표에 바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에 결국 이제 해외 플랜트 혹은 이제 해외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DLNC가 사실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 매출에서 25% 미만으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거의 38%, 그러니까 40%까지 이 플랜트 사업부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플랜트 사업이 많은 이 사업부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DL ENC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기업을 더 좀 추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화공과 비화공이 있는데 화공과 비화공의 차이는 계열사 물량을 하느냐, 계열사 외의 물량을 이제 공사를 하느냐라고 좀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지금 계열사 내 공장들을 지금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수주에 대한 고민, 발주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전하게 이러한 건설주들의 악재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잠깐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좀 시장을 이끌어 가기도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크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진짜 바닥은 어디였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바닥이 더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필 저한테 처음으로 주시네요. 네. 사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빠졌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정도 빠지면 네.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 이슈는 좀 있겠다. 근데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또 귀신같이 지금 올려버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누차 강조드립니다.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11월, 12월 달부터도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IT를 모아갔듯이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2차 전지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계속 잘 나가던 어떤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80km, 100km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신호에 걸려서 40km, 50km로 속도가 떨어진 것뿐이지 성장하는 방향성과 성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일 뿐 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은 모든 테마와 모든 주도주가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다 같이 올라가요. 하지만 한 번 조정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돌발 변수가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워낙 생긴 종목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력을 나타낼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별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장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좀 부담이 없는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선택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경우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시간의 문제라고 좀 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속에서 엑셀과 관련된 쪽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기업들이 초반에 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밝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 부분들 이제 우려감이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조금씩 발을 빼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가 좀 발을 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다시 부각을 받는 부분들은 일단 AI가 다시 좀 시장에서 성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메타버스도 지금 부각을 받는 걸로 보이고 또 애플 비전 프로도 좀 뒤쪽에서 계속 힘을 끌어주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기대감이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감에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은 이 인프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냐는 겁니다. 비전 프로에 대한 부분들 좀 생소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문을 해놓고 구매를 하고 이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률이 과연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증가를 해주냐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견조하게 증가를 해주고 이 인프라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XR 기기 관련주들이나 VR 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은 좀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다만 이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인프라 확충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레벨 다운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국내 증시는 대부분 다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의 증시에 좀 변동성이 보여지고 기대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승 파급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의 상승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나가 좀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특징적인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상황을 좀 즐기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좀 길게 투자하는 성향이면은 지금은 좀 현금성 자산을 조금 모아둔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수가 원활하게 올라가려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산업군 전체적인 이런 방향성들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지금의 지수도 정확하게 좀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이 좀 끌고 가고 있고 또 여기 애플 비전 프로가 부각이 되면서 XR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분들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